안녕하세요. 사빈의 인생 책방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아무것도 내 잘못이 아닌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그 순간 말입니다. 열심히 살아왔고 가족을 위해 온 힘을 다했고 묵묵히 버텨왔는데도 세상은 때로 너무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차갑고 막막한 기분 살면서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책은 바로 그 버티는 것의 의미에 대해 가장 깊고 솔직하게 말해주는 작품입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문호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쓴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입니다. 이 책은 1962년 소련에서 처음 출간되었습니다. 솔제니친 자신도 실제로 8년간 강제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단순한 창작이 아닙니다. 작가가 뼈와 살로 겪어낸 기억을 그대로 종이 위에 옮긴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줄거리는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제목 그대로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갇힌 이반 데니소비치 슈오프라는 사람의 딱 하루. 새벽 5시 기상 나팔 소리로 시작해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의 하루가 전부입니다. 극적인 탈출도 없고 영웅적인 투쟁도 없습니다. 죽 한 그릇, 벽돌 한 장, 빵 한 조각, 담배 한 모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박하고도 처절한 하루를 다 읽고 나면 가슴 한켠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인간으로서 품격 있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조용히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3가지 핵심 주제로 이 책의 마음 철학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인간 존엄성의 본질. 둘째, 노동과 몰입이 우리에게 주는 뜻밖의 자유. 셋째, 작은 것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능력에 대해서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1부. 빼앗긴 자유, 그러나 빼앗길 수 없는 단 한 가지. 그는 원래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서 가족을 돌보며 살아가던 평범한 가장이었죠.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그는 전쟁터로 나갑니다. 독일군의 포로가 되었다가 간신히 탈출해 조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를 기다리던 것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포로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것은 간첩이라는 증거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독일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10년 강제 수용소형을 선고받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기막힌 일입니다. 조국을 위해 싸우다 포로가 됐고 기적적으로 살아서 돌아왔더니 역적이 된 것입니다. 억울함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사무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솔제니친의 소설이 빛을 발합니다. 작가는 슈오프의 입을 통해 그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 그 지옥 같은 수용소 안에서 어떻게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지켜내는지를 조용히 그러나 아주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수용소는 그야말로 인간을 철저하게 부수도록 설계된 공간입니다. 이름 대신 수-854라는 숫자로 불리고 얇은 누더기 한 벌로 영하 30도의 추위를 버텨야 하며 썩은 생선 대가리가 떠다니는 묽은 죽과 빵 한 조각이 하루치 식사의 전부인 곳. 인간이 지닌 존엄이라는 것을 완전히 부숴버리기 위한 잔혹하게 계획된 환경입니다. 많은 수감자들이 그 환경에 굴복합니다. 간수에게 굽실거리며 동료를 밀고 하거나 남의 식판을 훔치거나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 발버둥치죠. 생존 앞에 자존심 같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슈오프는 다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식당에 앉을 때는 반드시 모자를 벗습니다. 차가운 국을 먹을 때도 허겁지겁 쑤셔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식사 시간 안에서도 자신만의 작은 예의와 품위를 지킵니다. 이가 갈리도록 추운 날 간수 몰래 양말을 기워 신거나 빵을 잘 숨겨두었다가 가장 좋은 순간에 조금씩 먹습니다. 누군가는 그게 무슨 대수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 혹독한 환경에서 모자 하나 벗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슈오프에게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밥을 구걸하는 짐승이 아니라 신 앞에
그리고 내 자신 앞에 단정함을 지킬 줄 아는 인간이다라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자유, 즉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태도를 스스로 선택할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존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의 이 말을 슈오프는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솔제니친이 이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셨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안에서 나의 진심이 무시당하거나 내 노력이 당연한 것으로 취급받아 서글펐던 순간들이요. 그런 순간에 슈오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든, 환경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만큼은 온전히 나의 몫이라고. 내 영혼의 품격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고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이 진실이 더 선명하게 와닿습니다. 젊을 때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인생의 목표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경지에 이르면 환경이 어떠하든 그 안에서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삶임을 알게 되니까요. 슈오프는 그 지혜를 시베리아의 혹독한 겨울 속에서 몸소 보여줍니다. 2부 형벌이 된 노동, 작품이 된 하루. 수용소의 강제 노동은 형벌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시멘트 반죽과 차가운 벽돌을 맨손으로 만지는 일. 그것은 인간을 서서히 소진시켜 죽이기 위한 잔인한 수단입니다. 간수들은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독방에 가두겠다고 위협하고 더 빨리, 더 많이 하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슈오프가 벽돌을 쌓기 시작하자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수감자라는 사실도, 여기가 시베리아 수용소라는 사실도 희미해집니다. 그의 눈은 오직 자신이 쌓아 올리는 벽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얼어붙은 반죽을 꼼꼼하게 긁어내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평을 맞추며 벽돌이 일직선으로 정확하게 쌓이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장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전에는 절대 손을 놓지 않습니다. 퇴근 신호가 울립니다. 간수들이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독방이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동료들이 서두르라고 등을 떠밉니다. 그런데도 슈오프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쌓은 벽의 면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단 한 번만 더 손질을 합니다. 그리고서야 뿌듯한 마음으로 연장을 내려놓습니다. 형벌로 주어진 노동이 슈오프의 손을 거쳐 그의 작품이 된 순간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솔제니친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는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고요. 슈오프는 왜 그토록 열심히 벽돌을 쌓았을까요? 간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많은 밥을 받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도 나는 여전히 무언가를 제대로 훌륭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임을 자신에게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쓸모없는 죄수번호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살아있는 장인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몰입의 힘입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이를 플로우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일에 완전히 빠져드는 순간 시간 감각이 사라지고 자아와 일이 하나가 되는 그 상태. 그 순간 인간은 가장 충만하고 가장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슈오프는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그 충만함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준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은퇴를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물러나거나 자녀들이 독립하거나 사회에서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죠. 내가 해온 일들의 가치가 점점 흐려지는 것 같은 서운함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슈오프의 벽돌 쌓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의 가치는 타인의 인정이나 사회적 지위에 달려있지 않다고. 내가 정성을 다해 차린 밥상 한 끼, 꼼꼼하게 손질해 정돈한 마당 한 켠, 오랜 시간 공들인 뜨개질 한 코 한 코. 그 작은 몰입의 순간들이야말로 우리가 여전히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이든 그것에 슈오프처럼 정성을 담아보십시오. 설령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일을 끝내고 나서 내가 잘 해냈다고 스스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하루는 이미 성공적인 하루입니다. 3부. 빵 한 조각에 담긴 행복의 비밀. 슈오프는 배급받은 빵을 바로 먹지 않습니다. 셔츠 안감 깊숙이 꿰매어 놓은 비밀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어둡니다. 그리고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순간이 왔을 때 천천히 꺼내어 조금씩 이로 갉아먹듯이 음미하며 먹습니다. 손가락으로 부스러기 하나 남기지 않고 모아서 입에 넣고요. 그 순간 슈오프가 느끼는 만족감은 온 세상을 가진 부자의 그것보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소설의 마지막은 이런 문장으로 끝납니다. 슈오프는 아주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잠이 들었다. 오늘 하루는 그에게 아주 운이 좋은 날이었다. 감방에 갇히지도 않았고 죽 한 그릇을 더 먹었으며 담배도 조금 살 수 있었다. 앓지도 않고 하루를 무사히 넘겼다. 불행한 일이라곤 하나도 없는 거의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하루였다.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 마지막 단락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죽 한 그릇 더 먹고 담배를 조금 살 수 있었고 오늘 아프지 않았다. 그것이 전부인데 거의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하루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멍해집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더 넓은 집이 생기면, 더 좋은 차를 타게 되면, 자녀가 좋은 직장을 얻으면 그때는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달려왔던 것은 아닌가요?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조건이 생기고 결국 행복은 항상 나중에로 미뤄지는 것을 반복했던 것은 아닌가요? 슈오프의 마지막 문장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행복이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발견하는 능력의 문제가 아닐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론을 내놓습니다. 객관적인 삶의 조건과 행복감의 상관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다는 것입니다. 대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 감사를 발견하는 습관이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말하죠. 슈오프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지독한 환경 속에서 터득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당연하지 않은 곳에서 아주 작은 것도 하나하나가 기적처럼 느껴지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창밖에 저녁 노을이 예뻤던 순간, 오랜 친구와 나눈 짧은 통화 한 번, 잘 익은 김치찌개의 칼칼한 맛, 포근한 이불 속에 누웠을 때의 그 따뜻함.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너무 쉽게 지나칩니다. 더 큰 것을 향해 달리느라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못 보는 겁니다. 가장 지독한 지옥에서도 행복의 조각을 찾아내어 미소 지을 수 있는 힘. 슈오프가 그것을 가졌다면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4부. 솔제니친이 말하는 것. 역사와 용기에 대하여. 솔제니친은 1945년 스탈린을 비판하는 편지를 써서 강제 수용소에 8년 동안 갇혔습니다. 석방 이후에도 평생 국가의 감시를 받았고 결국 1974년 소련에서 추방당해 망명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평생 진실을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반 데니소비치가 소련에서 처음 출판되었을 때 그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수용소의 실상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책을 몰래 돌려 읽었고 눈물을 흘렸고 자신들이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누군가 마침내 했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솔제니치는 이후 1970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마디의 진실이 온 세상보다 무겁다. 이 문장이 바로 그의 삶이었고 그가 글을 쓴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도 이 책을 가져가거나 금지할 수 없는 자유로운 세상에 삽니다. 그런 우리에게 솔제니친의 삶과 슈오프의 하루는 이렇게 묻습니다.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로 살고 있느냐고.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있느냐고. 그것이 비록 아주 작은 일상의 선택일지라도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삶이 됩니다. 슈오프의 3653일이 그랬듯이요. 마무리. 그의 형기는 시작부터 끝까지가 만 10년이었다. 날수로 치면 3653일이다. 실형 3년이 추가되었던 것은 윤달이 3번 끼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3653일을 그렇게 보냈다. 소설은 이 건조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아무런 감상도 위로도 없이요.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3653일.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아침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며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낸 한 인간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쩌면 저마다의 수용소를 건너는 여정일지 모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은 빠르게 변했대로 낯설고 자식들은 품을 떠났으며 어깨 위의 무게는 여전히 가볍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겨울이 언제쯤 끝날지 아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시베리아의 칼바람도 그 어떤 잔혹한 권력도 슈오프의 가슴 속에 있는 온기와 존엄까지는 얼릴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더라도 오늘 내가 내 삶의 태도를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비록 평범하고 지칠지라도 내가 그 하루에 정성을 다하고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줄 알고 내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세상 그 누구보다 고결하고 성공적인 하루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묵묵히 살아오신 여러분의 모든 하루하루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이 쌓아 올린 인생의 벽돌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단단하고 아름다운 성벽이 되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 거울 속 자신에게 한마디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아냈다.